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철도안전법 강의를 담당할 김동호입니다. 철도안전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도공사,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철도청에서 이제 한국철도공사로 조직이 변경이 됐어요. 철도청 시절에 철도공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철도공사에서 이 운전 분야, 그러니까 기관사를 직접 거쳐서 기관사의 이제 중간 관리자, 그리고 기관사를 관리하는 우리 책임자로서 뭐 소장, 또 그리고 본사에서 열차 계획 및 승무원 운용, 또 관제센터에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 운용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우송대학교 가가지고 우송대학교에서 우리 이 안전법이라든가 철도 차량 여기가에서 강의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운전면허는 뭐 디젤 차량이라든가 제1종 전기 차량 또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한 5개 종류의 이제 운전면허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희망을 해서 교육의 동영상을 듣게 된 이유는 우리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제도에 이제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를 듣게끔 돼 있는데,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철도 차량 중에 철도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즉 기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 차량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운전면허 취득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면허가 여러분들이 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정한 교육기관이 전국에 지금 한 9개 정도 있어요. 대학에 이제 6개, 또 운영기관에 한 3개 기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에 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우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희망자들이 수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교육을 받게 되는 희망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발고사를 봅니다. 선발고사.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시험을 치러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발 시험에 뭘 가지고 선발 시험을 보냐, 이게 이제 철도안전법이 주가 되는 거예요. 철도 관련법으로 돼 있는데 철도안전법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규칙,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기타 일부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험 과목 중에 철도 안전법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되게 보면은 이 비중이 안전법에 출제되는 관련법 중에 안전법에 출제되는 비중이 한 60 내지 7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법은 우리 교육기관 선발 시험에 이제 이 과목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으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또 면허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면허 시험에 필기 시험 이제 들어가서는 안전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으로 각 과목별로 합격 기준이 있는데 모든 과목은 이제 60점 미만이면 40점 이상이면 되는데 안전법은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법은 지금부터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교육기관 교육받고
또 면허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전면허를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동영상을 듣고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면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자, 우리 면허 취득했을 때 앞으로 취업 전망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망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운영기관에서 이 운전 인력의 채용 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를 자격 제한 요건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채용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그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무인 운전구가 이런데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자동화 운전 구간 내에서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배치를 해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면허 취득자를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대치를 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면허 취득은 기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채용시험에 대부분 보면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운전기관에 채용할 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면허 취득했을 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관사, 그러면 면허 취득을 해서 운전기관에 이제 채용을 하는데, 기관사 수요가 있어야 이제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전망을 보면 이제 정년 퇴직자, 이것도 운영기관에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일정 비율 한 3% 정도 우리가 정원 대비에 발생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운영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수요다 하는 얘기고, 뭐 신규 노선 연장 또 신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GTX 개통 같은 것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여기에 기관사가 필요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동을 하는 현상이니까 어떤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된다. 물론 전용철도 같은데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전용철도에도 반드시 우리 면허 취득자가 운전을 하게끔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철도망은 우리 나라로 봐서 철도 구축망이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그래도 밝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임해주면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철도 안전법 제정에 대해, 철도 안전법을 왜 그러면 제정을 했냐,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철도 안전법을 제정을 했는데, 안전법은 철도 안전법, 모든 법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도 안전법이 기본이고, 법령이고, 이 법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은 이제 철도 안전법 시행령, 모든 마찬가지예요. 법률 체계가 시행령으로 정해놨다. 시행령에 위임을 했다는 얘기죠. 또 시행령의 법하고 다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이제 시행 규칙에다 세부적인 사항, 철도 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제 시행 규칙에 이제 정해놓게 돼 있다. 그래서 철도 안전법이 2004년도 10월 22일 날 제정이 됩니다. 2004년도 10월 22일. 그래서 그 시행은 이제 다음 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철도 안전법은 이제 법률이다. 법률. 국회에서 우리 제정한 법률이다. 시행령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이제 체계가, 법령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법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동영상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재는 별도로, 교재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해다가 그러시지 말고, 우리,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이러한, 보면 철도안전법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최종적으로 유임조항 조문 3단 비교, 요걸 출력하라는 얘기야.
이건 뭔가 하면은 법이 있고 바로 옆에 위임해서 한 조항이 같이 나온다는 게 3단 체계로 되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법령 제정.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안전법에 제정된 배경하고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철도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2003년도 2월 18일 경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2003년도니까 기억 못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대구 지하철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방화 사건이요. 객실 내에 이제 방화를 인화물질을 갖다가 투척을 내서 방화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약 200명이 발생이 됐어요. 부상자도 한 150명 발생이 돼서 어마어마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 4월 1일 날 경북 고속전철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이거 철도 안전에 대해서 이거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철도 안전에 대해서 철도 세부적으로 안전법이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철도 안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철도 안전법이 제정된 어떤 그 근거를 보면은 그 전에 2003년도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이건 철도 산업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철도 산업을 발전시킬 거냐.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도 안전에 대한 게 이제 일부 조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국가에서는 뭐 해야 된다. 국가에 또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시설가는 어떤 뭐가 해야 된다. 또 차량 정비 제조업자는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요. 요걸 근거로 해서 기존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철도안전법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춤의 1장, 2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시설관리자가 해야 될 일 쭉 해서 이제 3장, 4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장비 제조업자 이것도 한 4장에 이제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철도 안전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철도 안전법은 이렇게 총 몇 장으로 하면 여기에 보면 9장으로 되어 있어요. 9장.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1장은 이제 충칙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안전법에서 적용해야 될 어떤 적용 사항, 총괄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들이 충칙이라는 얘기예요. 충칙 1장. 그 다음에 2장, 이제 안전관리 체계. 이건 국가에서, 야,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전관리 체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승인도 해주고, 안전관리 체계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3장은 이제 종사자의 안전관리예요. 철도 종사자, 철도에서 업무를 하는 이 종사자들의 과연 뭐를 해야 되냐. 뭐 준수사항이라든가 기타 지켜야 될 사항들을 우리 3장에 이제 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법으로 정한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안전 업무하고 중요한 부분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법률로서 제도화 시켜놨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시설, 차량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차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법에 대한 구조, 체계를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법조항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낱낱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가 뭔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된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고 차례에 따라서 야, 이런 체계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차를 갖다 붙이는 거. 전반적인 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서 이제 4장하고 7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본 사항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운전 업무 종사자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건 안전관리하고 좀 그렇게 중요한 상황 아니다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를 조금 지양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사항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틀을 구조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이제 기둥이 있어요. 기둥. 큰.
큰 줄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간 줄기 있고, 또 가는 줄기 있고, 이파리가 이렇게 구조로 돼 있는데,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 큰 기둥은 뭐냐? 여기다가, 커다란 이 가지는 이건 뭘로 돼 있다? 여기다가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 목차에 따른 주요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암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숙지를 하자. 그래서 주요 사항만 좀 자, 1장. 총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이 법에 전문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총칙은 맨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한 목적부터 나와요. 법의 제정 목적. 철도안전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안전법에서 사용되는, 이게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용어를 정리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어떻게 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 우선 적용한다. 네 번째는 이제 국가 등의 책무. 국가에서는 전반 이 철도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 된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 1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철도 안전관리 체계. 이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철도를 운영할 때는 안전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이 안전관리 체계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철도 안전 종합 계획하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승인 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나와 있고, 3장에는 아까 철도 종사의 안전관리 중에 중요한 안전하고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이제 운전 업무 종사자에 이제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관제 업무 종사자. 관제는 열차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게 이제 관제 업무인데, 여기 관제 업무 종사자는 이것도 자격 증명제를 도입을 했다. 자격 증명을 취득해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업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량을 정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철도 차량 정비 경력 인정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런 자격 조건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의 다른 철도 종사의 안전 및 뭐 직무교육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장에 나와 있어요. 4장은 우리가 좀 생략하기로 한 부분들인데, 4장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차량 제작 관리가 주가 되고, 요게 시설은 우리 PSD, 승강장에 있는 PSD에서 한 개 조문, 조문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4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도 제작 관리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승인 주고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다. 5장은 철도 차량 운행 안전 및 철도 보호예요. 이게 철도 차량 이제 철도 차량을 운행할 때 여러 가지 안전이 필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철도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열차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제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하게 운행의 교통관제, 또 영상기록장치, 필요한 개소에는 우리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해서 열차 운행을 이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영상기록물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철도 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 종사자, 기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열차 아무리 잘한다 해도 열차 운행에 안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객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든가 이런 분도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를 제한해놨다. 그 다음에 철도보호지구는 이 선로, 또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선로를 기준해서 좌우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장관에 신고를 받아가요. 사전에 이제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위험물 및 유해물 운송, 요거는 운송 제한을 해놨어요. 특별한 어떤 유해물품은 열차로 운송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사고 조사 처리예요. 이렇게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른 사고 발생될 수 있다.
그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보고, 이 관계가 있으니까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무보호, 자율보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안전 기반 구축이요. 이거는 이제 운영자나 어떤 철도 운영자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야, 이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야, 안전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서 안전 전문기관을 뭐 육성하고 기술 진흥을 한다. 또 여기 안전 전문가를 육성한다. 육성해서 어떻게 수급을 한다. 그리고 안전 지식, 또 경우에 따라서 안전 정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안전 어떤 기반 구축에 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7장이고.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보충에 이제, 이렇게 규칙을, 법을 정해놨는데, 여기 보충해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보고 및 검사, 뭐 이런 수술의 총문, 고난의 유의 미타, 이런 게 이제 여기, 보충으로 정해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9장에 이제 벌칙이에요, 벌칙. 자, 철도안전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연, 벌칙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해서 형벌을 처한다. 몇 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과태료는 이 철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운행하면서, 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때 이제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지금 9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83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83조는 과태료 규정에 적용 특례 이렇게 하고 총 철도안전법 83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례를 목차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여기다 이제 살 붙여 나가는 거예요. 살 붙여. 그러면 틀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목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 사항은 미리 우리 좀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강의를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